그동안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이병헌 배우, 광해 역할을 했던 이병헌 배우가 거의 메인으로 가져왔던 그 상투관이에요. 그동안 기존의 TV 드라마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용 자체를 만들어서 머리에 얹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만들어서 얹었는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가발이 벗겨지거나 이런 좀 해당이 생겨가지고 이건 원본이에요. 굉장히 무거운데 이걸 나중에 가볍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무게를 10분의 1로 가볍게 만들어서 영화상에 착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투인데요. 방해하셨던 이병헌 배우가 착용했던 상투를 그때 그냥 그 상태로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거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됐어요. 보통은 상투를 틀고 이 망건을 두르는 게 조선시대인데 저희는 영화상에서는 보통 한 번에 붙어 있어요. 편의를 위해서. 배우들이 머리를 기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붙여서 있고 또 옆에 보시면 요 동그란 모양이 관자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관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의 주물을 떠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 번역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한 역할 정도로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임금은 거의 용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포, 용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도 이 용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신성시하고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기존의 TV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서클렌즈, 뭐 심한 거의 풀 메이크업을 다 빼고 헬스할 때는 되게 간결한 메이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되게 청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과한 메이크업들을 전체를 다 배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했었고 본인도 그 흔쾌히 응해서 진행을 했었고 되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진행을 했던 여기 나왔던 배우들이 다 그랬어요. 심경 배우도 그랬고 여기 보여드린 것들은 배우들한테 직접 사용했던 도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작품을 하면서 항상 배우들한테 이렇게 각인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보면 붓에 다 이렇게 각인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배우를 만나면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0명, 200명 정도의 그 브러쉬들이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면 그걸 다시 가져가고. 그래서 몇 년 있다 만나도 그때 사용했던 도구를 각인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배우한테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붙이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배우 머리를 다 밀고 거기에 이렇게 붙이고 다시 또 리터치를 해서 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발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고 화성태 배우도 그렇고 김범래 선배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머리를 밀었어요. 고증에 맞진 않아요. 근데 창작물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리 끝나고 나서 여러 학교나 교수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플레이 전화가. 고증에 맞지 않는 걸 이렇게 했냐,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근데 제가 대답한 거는 그냥 영화는 창작물이고 상상력을 어느 정도 극대화시키는 거랑 고증이랑 섞여야지 우리가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너무 그 고증에 맞게만 갈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찾아봐도 이렇게 좀 파격적인 디자인은 없었거든요. 수염도 마찬가지고 제대하자마자 바로 작품을 했기 때문에 저도 혹시 잘못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정주가 되게 외롭고 고독한 왕이었거든요. 항상 암살에 시달려서 뒤에서 운동을 하고 승마하고 활 쏘는 걸 연습을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고독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깨끗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거친 느낌의 현빈 배우를 표현하려고 분장을 저렇게 했습니다. 다 좀 형사각적인 느낌들의 상투관, 비녀 그리고 날카로운 것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고요. 한 번도 그 사극에서 했던 것들 좀 피해서 많이 좀 특별하게 하자가 중점이었기 때문에 캐릭터에 맞춰서 좀 다양한 색감이나 다양한 장식들을 많이 했고요. 여기 이제 봉황으로 나왔던 비녀는 이것도 끝나고 나서 많이 연락이 빗발쳤었는데 세상에 이런 봉황 비녀가 어딨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받았죠. 근데 고증에 나왔던 봉황 비녀는 고증에 나왔던 봉황 비녀로 하고 사실 이거는 그거를 변형시켜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창작은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첩지 없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파격적인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비주얼에 갇혔을 때 느낌을 약간 이렇게 좀 압축시켜서 보여드리려고 표현을 했고요. 실제 이게 이제 들어왔을 때는 첫날이에요. 첫날 들어왔을 때고 그때 이제 뭐 피 묻혀있고 이런 느낌을 그때 재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영화 촬영 저희가 시나리오를 먼저 받고 감독님하고 회의를 할 때 사용했던 자료들이기도 하고 제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컨셉이기도 한 스케치고요. 이걸 가지고 감독님하고 회의를 하고 나중에 테스트 촬영을 이 분장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여기 그러니까 시나리오 초안에 가장 근접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장 컨셉인 거죠. 그래서 컨셉을 이렇게 잡고 나중에 영화 결과물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작품에 할 때마다 항상 이 컨셉 작업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항상 하고 있고요. 배우가 수염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수염이 자라는 과정이 8일차인 눈에 보일 정도의 변화, 아직 비어있거나 빈정된 단점 뭐 이런 거를 회의를 계속 하면서 그 시나리오 한 줄에 있는 사도세자의 느낌을 찾는 거죠. 트레머리였는데 제가 이렇게 과정 이렇게 변해서 되는 과정을 했었고 실제 영화를 보면 저렇게 나왔었거든요. 컨셉을 이렇게 잡았고 영화에서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시면 이 컨셉 작업이 주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용도는 떨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영화 보시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차르르 떨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떨잠이라고 했는데 제가 영화 볼 때마다 그 떨림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얘는 떨리지 않게 떨잠을 만들었어요. 떨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예전 영화인데 한반도란 영화였던 것 같은데 강수현 선배님이 이렇게 떨잠 3개를 하고 나오는데 정말 여기가 배우는 정말 심각한 연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하나도 안 흔들리게 떨잠을 만들었어요. 또 누군가 또 떨잠에 대해서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배우 정은채 씨가 사용했던 가발인데요. 보통 이렇게 이게 30인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긴 머리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는데 한번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잘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어쨌든 배우가 썼던 가발이 그렇고 오대환 씨가 썼던 이 머리카락은 그 야크 동물의 재질, 야크털이에요. 그래서 야크 재질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질이고요. 이 머리카락을 쪄요. 전자레인지에 찌든 어디 찌든 업체에서 이렇게 찌면은 이게 가벼워지거든요. 계속 찌면 찔수록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얻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찌면은 가짜 티가 나서 안 되고 어느 무게까지 경량화시킬 정도로 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머리를 만들어서 이 상태로 배우한테 이렇게 얻는 거죠. 같이. 적이 없는데 인모 30인치 가발을 제작을 했어요. 저걸 거의 힘들어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길게 머리를 표현을 했었고 모든 장식들도 다 개인 디자이너랑 1대1로 디자인을 짜가지고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특이한 느낌의 장식들을 다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영화에서 이 장식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디테일들이 같이 오히려 얘네가 티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퀄리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건 전쟁 때 설원 배우가 썼던 머리 가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자기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가발이랑 같이 섞여서 이 머리가 나온 거고요. 여기만 가발이에요. 그래서 김고은 배우도 학생 때는 앞머리만 저렇게 일자로 표현을 해서 가발이 된 거죠. 학생 때는 붉은 가발을 사용했어요. 거의 모든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가발을 착용을 하거든요. 또 하나가 본인이 염색을 하고 거기에 머리 길이가 안 되니까 부분 피스를 씌워서 이렇게 좀 샬라샬라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서 이렇게 했었고요. 오프닝에 썼던 현빈 배우의 가발도 변장할 때의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다 도구들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배우들 각인을 해서 사용했고 현빈 배우는 그 이후로 뭐 창고에서 만났고 3번 정도
작품에서 만났어요. 모든 영화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조선왕조 500년처럼 나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다 똑같이 왕도 다 똑같고 모든 비주얼이 다 똑같으면. 그래서 사실은 교율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갈 때도 많이 있고요. 그래야 또 창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같은 영화는 정말 보증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증의 비율이 한 80% 정도 돼요. 거기 나왔던 첩지, 미녀, 여러 가지 수염 형태 이런 것들은 정말 보증이 많게, 영화도 그렇고. 근데 다른 영화들은 좀 더 창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너무 보증에 얽매이지 않게 감독님 의견이나 배우 의견 쪽하고 조율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잘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영화 보신 분들, 여기 있는 영화들 보신 작품 중에 딱 기억에 남는 장신구나 얼굴 뭐 어떤 것들 생각이 딱 나시는 건 없으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우분들 연기를 할 때 저희는 그 보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좀 묻어있는 형태, 녹아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너무 도드라지게 티가 나면 TV 사극은 좀 티가 많이 나게 하긴 하는데 너무 도드라지게 티가 많이 나면 오히려 연기 쪽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하지 않는 선이 오히려 분장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남한산성의 최명길 배우가 했던 연기가 생각이 나지만 제가 했던 관자라든지 수염 입술을 덮었던 디테일이라든지 피부 톤이라든지 뭐 머리카락 질감, 수염 질감 이거는 뭐 기억이나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여기 모든 것들은 제가 그냥 분장을 해서 번 돈으로 다 만들었고요. 작품 끝나면 돈 모아서 저 거치대 만들고 전시 기획하고 또 작품하면 거기서 버는 수입으로. 그래서 이 전시 전체 뭐 투자라든지 외부의 돈이 들어온 거는 아예 없고요. 그야말로 분장에서 번 돈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 나무들도 마찬가지고. 첫 작품이 제가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대원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때 그 실습이었어요. 2주간 실습이었는데 배우 조승우 씨가 그분도 처음이었고 저도 처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때 낯설었겠어요. 근데 저보고 몇 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살인데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친구할까요? 하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현장의 첫날에 본 배우가 조승우 배우였거든요. 근데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하고 친구를 하자 그래서 친구를 했는데 2주 동안 저한테 그 추억이 아직도 지금도 너무 생생하거든요. 아직도 그때 악수했던 장면 그리고 뭐 얘기 나눴던 것들. 근데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 17년 전이니까 기억을 그분은 못하겠죠. 저는 당사자니까 기억을 너무 잘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쭉 지나고 보니까 한움을 열심히 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분장이 널리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디테일해서 한 인물이 캐릭터가 나오는 거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요. 후배들이 사실 많이 간둬요. 되게 춥고 덥고 또 현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외국처럼 60, 70, 80, 90세까지도 뭐 실제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분장하신 분들 여든이 넘으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그 나이 때까지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